당신이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작은 조정이 아니라 사고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한다면 노년의 삶은 지치고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제한하며 식사도 절제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절약하고 절제하는 삶은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계속해서 자신을 억누르고 참고 견디는 것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60세를 넘어서면 가장 크게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재정에 대한 관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의료 및 노인 돌봄 분야에서 일하며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건강도 날이 갈수록 쇠퇴합니다. 언젠가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침대에 누워 지내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삶의 자연스러운 이치이며 그제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재정에 대한 관념은 삶의 단계마다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집을 샀거나 빚을 갚고 자녀를 양육하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약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경력을 쌓고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시기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자녀가 자립하고 생활비도 줄어들며 어느 정도의 저축이 마련된 상태라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돈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나친 절약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아껴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병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제야 후회하게 됩니다. 일부는 치매에 걸려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꿈꾸던 계획이나 목표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한 경우 돌봄 비용이 많이 들 것을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장기 요양 보험이나 연금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비용이 충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삶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맙니다. 그때 그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고생하며 돈을 모았을까? 더 많은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건강 또한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현재를 위해 살며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돈은 단지 저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은 소비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지갑이나 은행 계좌에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급 매장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고객은 직원들로부터 더 친절하고 세심한 대우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아낌없이 주는 조부모가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이 지출하는 금액으로만 평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은 인간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돈을 사용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지혜와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돈을 적절한 시점과 장소에 사용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매달리다가 결국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 큰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남겨진 재산은 결국 자녀들 간의 다툼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가족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남겨진 재산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재산이 없을 때 자녀들은 당신을 좋은 기억과 존경스러운 인격으로만 추억할 것입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갈등이 아니라 당신의 의미 있는 삶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이 평생 동안 모아온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는 모습을 통해 자녀와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와 행복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60세 이상의 나이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더 많이 쓰기 시작한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풍요로움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저축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면 경제는 강력한 성장 사이클로 들어설 것입니다. 기업들은 노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하기 쉬운 자동차, 친화적인 기술 제품, 편리한 주거 디자인 등은 노인들의 소비 동력에 의해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시장 경제의 본질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며 당신이 돈을 소비함으로써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며 충만한 삶을 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 후회를 고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볼 걸 그랬어. 세계 일주를 해볼 걸 그랬어.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를 사볼 걸 그래서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아직 건강과 시간이 있을 때 바로 실천하세요. 돈은 쌓아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축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지나치게 절약하며 자신을 돌보는 것과 삶을 즐기는 것을 잊는다면 돈의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당신의 삶도 무미건조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즐거움, 그리고 잊지 못할 경험들을 위해 과감히 돈을 쓰세요. 돈이 부담이나 집착의 대상이 되어 삶의 진정한 행복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올바르게 사용될 때 비로소 충만한 삶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써서 삶을 즐기고 자신을 사랑하며 기억에 남을 삶을 사세요. 여러 연구는 면역력이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즐겁게 사는 것, 이는 특히 60세를 넘어서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점은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들을 버리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 바꾸기. 현대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절약하며 개인적인 욕구를 줄여야 한다는 관념이 여전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이 연금을 사용해 게임을 하거나 취미 활동에 투자하면 사람들은 연금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이러한 활동이 뇌의 중요한 부분인 전두엽을 자극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과 즐거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과 몸 모두의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든 사람이 외출을 하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려 한다면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맞아요. 지금 이 나이에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겨야죠. 나이가 들수록 신체와 정신, 감정 모두 변화합니다. 새로운 자극은 노년층이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예민함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은 삶의 변화와 사건에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 덕분입니다. 경험은 삶에서 큰 자산입니다. 이는 상황을 간파하고 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데 익숙해지면 삶은 도전과 예측할 수 없는 흥미가 부족해져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삶에 대한 설렘이 줄어들고 주변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즐거움과 색다른 경험을 찾아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즐거움, 특히 노년층을 위한 여가 활동은 때로 상당한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술을 마시든 길거리 술집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면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해지고 여유가 생긴 후에는 고급 와인 한 잔과 섬세한 안주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치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한 달에 3번 저렴한 술집에 가는 대신 그 비용을 모아 매달 한 번 고급 바를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자주 술을 마실 수는 없겠지만 한 잔 한 잔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멋진 공간, 훌륭한 음식, 그리고 새로운 감각이 더해진다면 그 경험은 단순한 음주를 넘어 기억에 남을 순간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미각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뇌를 자극하고 삶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노년은 멈춰서는 시간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탐험할 기회입니다. 전력을 다해 삶을 즐기고 건강과 정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 돈을 쓰세요. 젊었을 때 고급 레스토랑이나 골프장에서 비즈니스 접대를 했다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업무의 압박 없이 그곳을 다시 찾아 즐겨보세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번에는 회사원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 그 이상으로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온 자신을 위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익숙한 여행지로만 향하던 방식을 벗어나 보세요. 과거의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지 못했던 꿈의 장소를 이제는 방문해 보세요. 음악회, 연극,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조금 더 비싼 좌석을 선택해 보세요. 더 나은 시야와 쾌적한 공간은 완전히 다른 감각을 선사하며 깊은 감동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60세를 넘어서 은퇴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양보다 질에 집중하며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세요.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노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 행복감이 퍼져나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속의 즐거움과 만족은 면역력을 지원하여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노년에 돈을 편안히 쓰고 삶을 즐기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노년의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자녀를 평생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을 지거나 많은 재산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동시에 자신이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친 의존 관계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양측 모두가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독립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희생을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만약 자녀가 실직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당신은 그들을 공감하고 정신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는 이미 복지 정책과 지원 체계를 통해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또한 오랜 세월 세금을 납부하며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당신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며 자녀가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녀와 부모 모두가 의존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노년기의 건강 악화로 인한 부담과 압박을 줄이는 데도 유익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자신에게 투자하며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을 만끽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 여성의 빈곤이 드리운 어둠. 박미영 씨 78는 현재 좁은 방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은 너무 작아 제대로 된 가구 하나 두기도 어렵고 그녀는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녀는 한국 최초의 유치원 교사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지식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그녀는 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당시 이상적인 여성 지식인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그녀는 회상하며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젊고 자신감 넘쳤죠. 그때 2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교수 월급보다도 많았으니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존감이 높았던 전성기의 기억은 이제 머릿속에서 희미해진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노년의 혹독한 현실은 그녀의 아름다웠던 추억 위에 고통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워 그녀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박 씨도 자신의 노년이 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현재의 삶은 그녀가 꿈꾸던 모습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이혼하지 않았다면,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털어놓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겪어온 고난과 무력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박 씨는 매일 빠듯한 생계비와 씨름해야 합니다. 기본 생계비 지원금으로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저녁은 흔히 물에 밥을 말아 먹는 단출한 한 끼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식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할 뿐입니다. 힘들 때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다르게 살았어야 했는지 자문하곤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녀의 말은 깊은 슬픔을 자아내며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노년 여성의 빈곤 실태. 노년 여성의 빈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체계적인 문제로 남성보다 여성 노인이 빈곤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빈곤 가구 중 70% 이상이 여성이 가장인 가구이며 그중 절반은 독신 여성 가구입니다. 이러한 빈곤은 점점 심화되어 노년 여성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성화된 빈곤이라는 개념은 1978년 미국 경제학자 데이나 사필리오스 로스차일드, 데이너 서필리오즈 라스차일드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녀는 여성의 빈곤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구조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은 종종 가족의 주된 부양자 역할을 맡지만 경제적 지표에서는 배제되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한국에서는 노인 문제를 주로 남성의 관점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이는 남성이 주요 경제 활동 인구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년 여성은 사회복지 논의에서 종종 소외되었고 과거 여성 문제도 가정폭력이나 가사 노동 책임과 같은 영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노년 여성의 빈곤과 같은 사회적 측면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성별의 문제를 넘어 계층 및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한 교차적 문제입니다. 여성주의와 사회과학 분야에서 여성 빈곤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문제의 복잡성과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노년 여성의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불공정을 반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교차적 연구와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여성주의와 관련 학문에서 일부 다루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노년 여성의 더 나은 삶 보장.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를 수 있는 세상에서 노년 여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빈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특히 노년 여성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년 여성이 겪는 특수한 도전 과제. 현대 사회에서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별 간 비율과 기대 수명의 차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1%에 달하며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보다 8년 더 깁니다. 하지만 길어진 수명은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시킵니다. 통계에 따르면 91.8%의 노년 여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병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위기. 노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현저히 낮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들은 남편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 약 8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젊었을 때는 주로 남편이나 가족 구성원이 아플 때 간병을 도맡았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홀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많은 노년 여성은 여전히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 노동에서부터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간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사회는 이들을 더 이상 특정한 역할이 없는 집단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무시는 많은 여성들이 고립감을 느끼게 하며 특히 젊은 시절 내내 기대되었던 외모와 능력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때 더욱 심화됩니다. 가족 상황과 제한된 사회적 네트워크. 노년 여성들이 가장으로 있는 가구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많은 노년 여성이 여가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드물어 일상생활에서 더 큰 고립감을 겪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차별은 나이가 들면서도 이들이 빈곤에 빠질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정책과 해결책 필요성. 노년 여성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면한 현실에 적합한 정책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만성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 노년 여성의 빈곤율은 낮은 소득과 간병 역할로 인한 지원 부족으로 남성보다 더 높다. 평생 동안 지속된 차별의 영향으로 나이가 들수록 빈곤에 빠질 위험이 더욱 커진다. 가족 돌봄의 부담과 정신적 압박. 김서현 씨, 48세는 뇌졸중으로 인해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79세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매일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는 불편함을 느껴 화를 냈고 김 씨가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려 하자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거의 매일 반복되며 그녀에게는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이 요구됩니다. 엄마 몇 살이세요? 79살. 그럼 나는 몇 살일까요? 48살. 김 씨의 어머니의 기억은 그녀가 52살이던 시점에 멈춰 있습니다. 단 1년 전만 해도 어머니는 건강했고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가족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즉시 김 씨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큰딸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돌볼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라고 권했습니다.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낯선 곳에서 가족이 곁에 없을 때 어머니가 겪을지 모를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녀는 결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스러움과 불편함에 자주 부딪히면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어머니를 달래고 안락함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수건 좀 바꿀게요. 안 바꿔. 거부당하거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김 씨는 부드럽게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어머니를 돌봤지만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면 적어도 병의 경과와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치매는 병세가 점점 나빠질 뿐 이 돌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견디며 돌봄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많아도 어머니는 단 한 분뿐이다. 이 신념이 그녀를 가장 힘든 날들 속에서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베푸는 사랑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지만 김 씨는 매일의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순간마다 어머니의 얼굴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때로는 평온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딸의 사랑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의 수와 서비스의 질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와 같은 많은 가족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집처럼 세심한 돌봄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에서는 그녀가 직접 어머니의 안락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어머니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어두운 날들 속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김 씨에게 그것은 그녀의 희생과 사랑이 어머니의 소박하지만 깊은 행복으로 보답받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돌봄 책임의 공유, 노년을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인간이 질병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년의 의료 및 돌봄 문제에 대한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효 사상이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부모를 집에서 돌보는 것이 자녀의 절대적인 책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요양원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판 고려장처럼 여겨져 노인이 방치된 채 죽음을 기다리는 곳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과 그 자녀 모두 요양원 이용을 고려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 92세 양지수 씨의 이야기는 사고방식의 변화에 대한 뚜렷한 예를 보여줍니다. 양 씨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은 그녀를 매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강하게 반발하며 울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복지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돌봐지니 정말 편하네요. 양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화장을 곱게 하고 요양원의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을 위한 계획의 중요성. 64세 이은 씨의 이야기는 노년 준비의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막내딸인 그녀는 가족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만약 요양원이 불편하시다면 다시 모셔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모시는 날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1-2주가 지나자 이 씨의 어머니 박 씨는 요양원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머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후로 우리 가족 모두가 마음의 짐을 덜었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머니를 더 행복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요양시설을 조사하며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족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노인 자신에게도 안심을 가져다 줍니다.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하기.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젊을 때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스스로 방문하여 자신의 노년을 보낼 곳을 미리 선택해 보세요. 이는 단지 안심을 넘어 미래를 위한 주체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행복한 노년의 미래. 사회는 변화하고 있으며 노년기는 더 이상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건강, 재정, 그리고 생활 환경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년층 스스로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가족 간의 유대감과 이해를 증진하며 서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인생의 황혼기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